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돕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자, 창릉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공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는데 이거 청약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분당이나 판교가 될 상인가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59타입이 5억대 후반, 또 84타입이 7억대 후반에 나와서 원흥지구에 비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덕은 지구에 비하면 무려 시세 차익이 5억이나 날 수 있다라는 의견 등등등 다양합니다. 특히나 인천 계양지구가 흥행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괜히 넣어서 청약통장만 날리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집사쇼가 나섰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S5, S6 비싸게 나온 것 같은데 과연 시세 차익이 가능할까? 지금부터 짚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풀어드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돈 없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라는 자금 마련 플랜이죠. 입지 분석이나 자격 요건, 평면도 등은 다른 훌륭하신 유튜버들도 잘 풀어주시니까 그 영상 보시고요. 제 영상은 맞아, 내가 이거 궁금했었는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준비가 되니까 구독 꾹 눌러놓으시고 영상 뜨면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판교 현대백화점에 구경 갔었던 경험들. 판교 굉장히 근사하잖아요. 또 경부고속도로에서 쭉 타고 올라오면 양쪽에 동탄 보이시죠? 동탄의 웅장함 등 각종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전 청약 때 최대 경쟁률이 165대 1까지 나왔었는데, 그때 당첨된 분들 중에 한 15% 정도가 포기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엄청 속상하실 텐데 어떡하죠? 예. 자,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 고가 분양에도 청약하는 게 맞을까요? 부제로는 1기 분당, 2기 판교가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선호도를 3년 전에 진행을 했었죠. 그때 하남 교산이 1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고양 창릉이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하남 교산이 1등을 차지한 이유는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가장 좋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한창 강동 지역에 청약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올 때였어요. 저도 그때쯤 유튜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강동과 하남 지역의 입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하남 교산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거구나. 전철도 막 뚫리고 강동은 못 들어가도 하남 교산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점수를 높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양 창릉이 2위를 차지한 이유는요. 지리적으로 서울하고 완전 가깝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울이거든요. 바로 옆이잖아요. 예, 그래서 준서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GTX라는 그 교통망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했을 때이기 때문에 하남 교산에 살짝 밀린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남 교산에 전혀 밀리지 않은 입지와 막강한 교통망 확충으로 1기 신도시인 분당, 2기 신도시인 판교, 가장 성공한 사례죠. 이 도시의 파급력 못지않은 도시로 창릉이 건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분양가가 싸게 느껴지시나요? 네, 아직도 고가 분양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도시가 만들어질지 나무가 아니라 숲을 한번 상상해 볼까 합니다. 건설 호수 면에서 가장 큰 규모는 남양주 왕숙이었죠. 무려 5만 4천 호, 1만 4천 호가 되니까 거의 7만에 가까운 건설 호수를 자랑합니다. 2위는 고양 창릉입니다. 3만 8천 호. 주택이 요 정도 들어가면 곱하기 3이나 4 정도 하면 인구 수를 알 수 있죠. 3위가 하남 교산이고요. 나머지가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릉 신도시는 3만 8천 호인 대형 신도시 프로젝트인데, 다 지어지면 어느 정도로 큰 도시가 될지 사실 저도 가늠이 안 돼서 좀 찾아봤습니다. 2기 신도시를 보면 가장 성공한 신도시가 판교하고 동탄이죠. 이 두 개를 꼽으면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실 겁니다. 창릉 신도시는 813만 제곱미터로 건설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성남 판교하고 가장 비슷하네요. 그죠? 위례보다는 크고 양주 옥정, 파주 운정보다는 큽니다. 오히려 판교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규모의 사이즈가 되겠고요.
건설 호수로 보면 아까 38,000이었죠. 판교보다는 더 빽빽하게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로 짓든 옆으로 빽빽하든 판교에 공급된 주택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호수가 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동탄이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동탄만큼 좀 빽빽하게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판교만큼의 면적에 동탄만큼 빽빽하게 지어진 그런 신도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건 이번 청약지가 민간 분양이 아니라 공공 분양인지라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 층도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대신 신도시의 첫 분양은 항상 가장 저렴하죠.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럼 판교나 동탄 정도의 규모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규모는 비슷하지만 판교나 동탄만큼 파급력 있는 도시로 집값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럴 것이다. 아니다. 의견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부권에서는 판교나 동탄만큼의 선호도는 분명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적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신도시의 적은 신도시다. 뉴페이스가 나타나면 쫙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동안 서부권의 집값 상승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요. 중소신도시를 너무 많이 지어서 물량 공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원흥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삼송, 지축이 이렇게 있고요. 은평, 뉴타운이 있고요. DMC 덕은지구가 있고요. 서정마을이 있고요. 화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런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구를 보시면 원흥지구도 상주 인원이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삼송지구는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DMC라고 하더라도 4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곡이라고 하더라도 7만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3기 신도시 창릉은 무려 상주 인원이 9만여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지금도 창릉 신도시가 그저 그런 주변의 작은 신도시 중에 하나가 건설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우리 동네의 길고양이를 생각하는 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선호도 면에서 비교 우위여야 하는데 교통이나 일자리, 인프라 면에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인구를 쫙 빨아들일 것은 분명하고요. 상급지로의 인구 유입은 집값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돼서 분명히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는 서부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하고 판교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저는 일산의 인구까지도 상당수 흡수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굳이 아파트가 오래되고 서울과도 거리가 더 떨어져 있는 오래된 신도시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판교처럼 서울의 경계가 모호해진 준 서울의 입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온 59제곱미터의 5억대 후반의 분양가, 또 84제곱미터의 7억대 후반의 분양가는 우스워지는 거죠. 자, 아직까지 또 설마 그럴까? 상상하면 점점 기분은 좋아지는데 정말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벌써 당첨된 것처럼 막 배시시 입꼬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창릉 신도시가 얼마만큼 좋아지나 숲이 아니라 나무를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창릉 신도시 이렇게 생겼죠. 막 어디론가 달려나가는 사람의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되게 신기하죠. 예, 이렇게. 창릉 신도시의 이 도시 설립 컨셉은 수도권 서북부의 경제, 문화, 수도 건설입니다. 청록도시, 경제도시, 포용도시의 특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2.7배의 크기에 녹지율만 하더라도 38.6%, 여의도 공원의 13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공원만한 게 13개가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대수 38,000세대, 인구수는 곱하기 3이나 4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1.6배의 자족 기능이 있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다 학교도 건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모든 곳에서 10분 내로 공원 녹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더라도 공원 녹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공공주택이 절반 이상,
민간 주택이 42.7%, 요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블럭만 하더라도 무려 49개의 블럭이 들어선다고 하네요. 자, 상상만 해봐도 야, 판교처럼 그렇게 동탄처럼 빽빽하게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들어설 것 같은 기대가 되는 도시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들의 특징은 중앙에 천이 흐르는 곳, 그곳을 부지로 선택을 했다는 데 있는데요. 창릉 3기 신도시는 요 가운데에 창릉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길이만 하더라도 4km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꽤 길죠. 이 주변을 개발을 해서 하천의 특성은 유지하되 생태 농업 권역, 커뮤니티 문화 권역, 도심 휴게 권역, 자연 힐링 권역, 레저 운동 권역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개발을 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밥 먹고 나와서 뛰기에도 너무 좋고 돗자리 깔고 쉬기에도 좋고 가끔 계절이 좋을 때는 공연도 보고 천변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연들도 보고 이러기에 딱 좋다. 그런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이런 접근성이 10분 안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꼭 살아보고 싶네요. 또 100만 인구 대도시에 부여하는 고양 특례시의 중심 권역으로 선정을 해서 서부권의 경제 수도로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 교통망, 일자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의 이런 서부권 중소도시들은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자고 나오는 베드타운이었는데 창릉 신도시는 업무, 상업, 공공, 주거가 모두 가능한 일자리 창출 도시로 설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교의 2배나 되는 자족 용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일자리가 9만 개나 새로 생긴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곳곳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집어넣을 예정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드론 물류 유통, 드론 택배 도시, 또 스마트팜, 도시 농업, 도심형 항공, 또 기업 지원 허브, 대기업 본사 유치, 호텔 유치 등등도 계획 중에 있고 특히 CMD라고 하는 도심 중심 업무지구를 센터에 배치해서 주거, 업무, 상업이 가깝게 모두 다 연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지원되는 센터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상상만 해도 이렇게 동탄처럼 판교처럼 굉장히 근사하게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 첫 번째 일자리는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교통망이죠.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GTX A 노선이고요. 창릉 신도시의 중앙부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S5, S6는 이 GTX를 걸어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가깝게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가치가 상당하다는 거죠. 현재 GTX A는 여기까지는 연결이 됐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됐고요. 요 밑으로는 또 연결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죠. GTX라는 교통망으로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게 급성장할 도시가 창릉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고 이미 개통이 돼서 운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 창릉역에서는 현재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 나면 한 2030년쯤에는 여기도 정차를 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GTX는 집값 상승 열차다라는 기사도 있고 집값, GTX 타고 헐헐, GTX 지나가는 자리가 돈이 지나가는 자리다 등등등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창릉에서 GTX를 타면 서울역을 거쳐서 삼성역까지 19분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거리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강남에서 강남까지 차를 타고 가는 거리보다 가깝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무섭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탄을 예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동탄 2, 오산동에 동탄역 롯데캐슬 위치가 어디냐면 GTX 역사가 있으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입니다. 바로 탈 수 있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년 7개월 전에 보면 그에 비해서 지금 1억 7,500이 올랐고요. 2년 11개월 한 3년 전의 가격과 비교해 보면 7억이나 오른 상황입니다. 34평 기준으로 한 17억까지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이거보다 더 큰 평수가 20억을 찍었다. 동탄 20억 시대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GTX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탄은 실제적으로 서울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자족도시이면서 GTX, 창릉하고 비슷하죠. 자족도시이면서 GTX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나 많이 오른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동탄을 보며 느끼는 그런 감성들 있죠. 야, 엄청나군. 이게 GTX의 위력이구나라는 그 느낌이 창릉 신도시에서도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현재는 대출 규제가 심하고 또 불안정한 시국 때문에 서울의 주요 핵심 지역들도 집값이 들쑥날쑥 하고는 있지만 이 서울역하고 수서 구간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 전 구간이 운행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2030년이죠. 그때 가서는 확실하게 투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고양 은평선이 들어갈 예정이죠. 고양과 은평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교통망이 들어서는데요. 고양시청역에서 창릉 신도시를 관통을 합니다. 우리가 정거장이 3개나 되죠. 은평 세절역까지. 창릉 1, 2, 3 다 들어섭니다. 2031년에 운행이라고 하니까 입주하게 되면 또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창릉 3기 신도시를 바라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꼭 들어가서 살고 싶은 도시. 이런 느낌이 드시죠? 자, 이번에 시니타 S4도 나오고요. S5, S6 이렇게 나오니까 꼭 청약하셨으면 좋겠고요. S5는 사전 청약으로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서 126세대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미음자 구조고 84 타입이 있습니다만 소량입니다.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없습니다. 전세 작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S6도 많이들 가져가서 79세대밖에 안 나오고요. 여기는 84가 없습니다. 59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둘 다 3월 6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둘 다 2028년 1월쯤에 입주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격 요건은 고양시 당해 30% 뽑고요. 경기 20% 그리고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반 정도는 기회가 있다. 아까 당첨자 발표일이 3월 6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지역 다 3월 6일에 합니다. 그래서 발표일이 같아서 한 사람이 두 군데 다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신청은 할 수 있어서 두 군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지는 건 맞는데 여전히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되세요? 다른데 이만큼 더 좋은데 또 나올까요? 다른 데로 미루지 마시고요. 이번에 기회가 있을 때 꼭 청약하시고요. 물량은 적지만 꼭 청약하세요. 그리고 공공분양이라서 진짜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민간 분양가 나오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또 하나 시세 차익이 현재로서는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제일 저렴하게 받는 겁니다. 자, 당첨되면 집사쇼에게 댓글로 남겨주셔서 당첨의 기쁨을 모든 구독자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2부는 5억 후반대와 7억 후반대의 분양가를 가지고 제가 자금 마련 플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레미안 원페를라도 15,000분께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창릉 신도시도 수도권 전체에서 청약을 준비하고 계셔서 책임감을 갖고 자금 마련 플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최소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이런 내용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눌러 놓으셨다면 꼭 눌러 놓으시고요. 고급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